국회 대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우리 관악을 지역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여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8일 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를 통해 2017년도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서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시킴으로써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과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됐건 로스쿨이 됐건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이 사법시험 제도고 또 그리고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 자격 시험이라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평등하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는 이 합리적인 사회 유동성이 확보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수혜자라도 그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사법고시 존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권이죠. 모든 국민한테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시험, 국가고시는 볼 수 있는 자격, 분위기, 환경 모두 만들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정치권의 몫입니다. 법사위가 주로 여야, 저 같은 만주 변호사가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주로 법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아마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말씀 다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로스쿨 제도가 옳은지 지금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법과대학 로스쿨 교수님들 만나봐도 쉬쉬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성적 공개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완전 폐지하라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두 개를 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림동 고시천을 거쳐서 23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이 됐던 환경미화원의 딸이 됐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계속 희망의 땅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적사항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은 뭐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께서도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로스쿨 제도를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제도의 존치를 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사라져가고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7년을 끝으로 이제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전면적으로 현재 현행 법대로라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법조인 선발 제도를 기존의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저도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 로스쿨 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이나 직장인은 물론 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장년층에게 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바라고 해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물론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그 방법을 열어줌으로 해서 로스쿨을 다니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법조인 선발 제도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불평등을 낳습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선발을 독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특권층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 것입니다. 참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것을 다시 또 환원시키려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함진교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딱딱한 도구마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법조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이나 전 대표님 또 법사위원장님이나 저나 다 열린 마음으로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림동 고고시 출신은 아니고 그전 시대 그냥 절에서 공부하던 세대입니다, 제가. 그렇긴 하지만은 저도 역시 10월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참 또 사시제도의 혜택을 입고 이만큼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미국 제도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로스쿨 제도도 그렇고 배심 재판도 그렇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사법 제도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 중심으로 엄청난 차별 사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한 30몇 년간을 갖다가 확정 재판도 없이 사람을 가두는 흑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절도죄로 구속돼 가지고 3년 동안 재판도 받지 않고 있다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집에 와서 죽은 사례도 있고 무수히 많은 그런 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미국 사법제도인데 우리는 그냥 미국 제도가 좋은가 해가지고 지금 그때 그 당시 무슨 열등감 속에서 였는지 이렇게 성급하게 이 로스쿨 제도를 좀 도입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제도가 좀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 옛날 제도를 좀 이제 잊어버려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걸 보면 로스쿨 제도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님 여기 자리에 와 계신데요. 모셔서 우리 환영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법률신문 제일 마지막 전면 광고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사시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 면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시존치 주장한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변호사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자 여러분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일방 통행 이렇게 해서 그 신문에 저를 탄핵하는 것을 빚고 와서 변협회장이 왜 회원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시존치 주장하느냐 이렇게 저를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렷한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사시존치 되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제가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했을 때 사시존치가 제 1회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내걸고 사시존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변협회장이 이제 와서 사시존치 공약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지금과 같이 로스쿨 제도만 존재했다면 저는 결코 대한변협회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 반대입니다. 사법시험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아니라도 서민의 아들, 딸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바로 사법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여론을 담아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즉 대의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이 75%가 사법시험이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법시험 존치 통과시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법시험의 우수성은 길게 말할 것 없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입니다. 사법시험이 지난 50년 이상 존재해 왔지만 한 번도 공정성을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스쿨은 어떻습니까? 입학부터 취업까지 공정성 전부 다 의심받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시험 성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법시험 중요한 특징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비용입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고비용이다 하니까 교육부가 70억을 국가 예산을 만들어서 로스쿨을 장학금 주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왜 변호사 되는 사람한테 장학금 지급해야 됩니까? 이건 미국에도 없습니다. 선진국에도 변호사 되는 사람한테 국가 세금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제도입니다. 변호사 되는데 1년에 학비를 2천만 원씩 들여야 되겠습니까? 학비만 6천만 원, 변호사 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위에 또 대학원 3년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거 거치는데 비용이 최소 1억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수한 인재를 과연 만들 수 있습니까? 국가 사회가 발전하려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가 세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다리가 많을수록 국가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하나가 바로 사법시험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대학신문에 사법시험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고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을 실천하자. 그것이 또한 우리 대한법학 교수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는 7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7년간의 교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35학점의 필수 과목에 이수를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사이버대학 등
여러 경로로 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로스쿨 제도는 7년간의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대학원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차별화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존경하는 하창호 회장님과 같이 5월 22일, 29일, 6월 5일 각각 국민대, 홍익대, 숙명제대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의 법제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그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큰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기사를 양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얻은 바 결론을 오늘 대한법학 교수의 사시존치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이호선 교수께서 발표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토론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로스쿨 협의회에 소속된 교수님들을 섭외하느라고 배의철 부회장님과 저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2007년 갑자기 여야 간의 빅딜에 의해서 이른바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날 한국법학교수의 회장단 모임에서 같이 울분을 토했던 존경하는 한국외대 부총장님 김일영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깁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로스쿨 교수협의회 교수님들 10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모두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혜령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신평 교수님께서도 로스쿨 협의회 소속이 되시지만 좌장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열기 때문에 오늘자 어제 나온 이른바 대한변협의 청년 변호사 그 대의원 100명이 주장한 또 로스쿨 협의회가 주장한 본 토론회의 공평성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이 있는 토론회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우의 대안을 우리가 많이 결론으로 도출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법관 학교에서 사법관을 뽑고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뽑는 두 가지 양성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에서가 주장하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병전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제 합병이 돼서 일본과 독일을 통해서 법학을 전수받았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실패로 귀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대륙법의 모국인 프랑스는 프랑스의 제도 그 자체를 가지고 역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창호 회장님이 독일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안 되는 제도를 빨리 없앴다고 얘기했는데 더 지혜로운 민족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비록 외국의 제도를 잘못 수용해서 많은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바로 바로잡는 기회가 되는 오늘의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돼서 좀 남사스럽긴 한데 제가 가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삼수를 해서 가천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공부를 썩 자랑은 못한 거 객관적으로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약 10여 년 정도 고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오신환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그 관악구에서 식당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시원 총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로스쿨 협의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고시낭인이라고 합니다. 고시낭인. 제가 35살에 사법시험을 붙고 그 후로 약 10여 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법시험 존치의 설파를 외치는 데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한 이유는 다 오직 하나를 정의하자면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나이, 경제력,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성별 이런 거 무관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공정사회 이 시스템이 근저가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사법시험 존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